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8%, 코스닥은 마이너스 0.14% 양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는 한 2% 넘게 빠지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했고, 거기다가 경기 장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죠. 근데 보고 있으면 예전에 뭐 제닛 옐런이나 벤 버냉키나 뭐 그린스펀 같은 경우는 약간 인터뷰할 때 보면 뭐 립 서비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안 좋을 수 있는 말도 좀 돌려서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갈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유도리 있게 말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뭐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어차피 결정이 안 된 거면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뭐 고려 중이다, 뭐 그냥 이렇게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말해도 될 건데, 이렇게 딱 이렇게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못을 박아버리니까 시장에 한 번씩 오는 충격이 있다. 그리고 뭐 경기 침체 부분이나 뭐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 뭐 거의 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태원 이제 확진자 때문에 뭐 다시 한번 3차 웨이브가 시작될 수 있는 또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시장에 미칠 앞으로 방향성에 줄 영향이 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도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횡보 박스권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승 후에 박스권 횡보를 거치고 있는데, 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수렴의 끝에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거거든요. 고개를 위로 드느냐 밑으로 빠지느냐인데, 얘도 이런 식으로 수렴에 가다가 고개 방향성을 위로 잡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 좀 안 좋은 모습이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 전고점에 딱 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뭐 뚫어내느냐, 맞고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기로에 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금 비중이 좀 많이 종목들이 차 있는데, 정리를 좀 만약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이루어지면 뭐 수익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비중 조절을 하는 거겠지만, 혹시 맞고 떨어지는 모양새, 힘이 좀 없는 모양새가 보이게 되면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있는 종목들 중에 손절할 건 좀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집중력 있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엊그제부터 다시 한번 진단키트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코로나주들이 또 한 번 흐름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엊그제죠, 화요일날 다시 움직이는 코로나주, 진단키트, 뭐 치료제, 마스크, 요렇게 3개 정도를 좀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좀 손이 안 가서 좀 많이 저희 리딩반 포트에 포함을 못 시켜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시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거의 시장의 거래 대금을 다 빨아먹는 2조 3천억 터졌거든요, 얘가. 와, 어마어마합니다. 시젠이 뭐 2조 3천억, EDGC가 7천억, 랩지노믹스 5천억, 수젠텍 4,500억. 거의 뭐 그냥 오늘은 진단키트랑, 거기다가 어제는 또 신풍제약이 시간에 상 갔었죠. 진단키트랑 치료제, 그리고 마스크 조금이랑 뭐 손세정제 쪽, 한국알콜, 뭐 요정도. 아무튼 오늘은 그냥 코로나주를 제외하면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뭐 돈이 전혀 간 곳이 없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리포트도, 증권사 리포트도 지금 목표가를 13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기대되는 것은 앞으로 얘네가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해요. 근데 더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주가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영업이 이제 이 다음 분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매출의 급증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시젠을 상당히 좀 다시 공부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인 것 같아서 어,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장중에는 당연히 오늘 뭐 시즌 거래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얘가 거래 대금이 2조 이렇게 터지는 오늘 뭐 오전에 거래 터지는 것만 봐도 아 일단은 오늘 조 단위는 찍겠구나 싶었는데요. 조 단위 넘어서는 거래 대금 찍어주는 애가 오전에 이제 상 터치할 때가 이때인데 이렇게 오전 일찍 상가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래 대금이 발생된 종목이 오전에 이렇게 일찍 상을 들어가서 안 풀리고 닫아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상따를 하지 않았고 좀 지켜보는데 조금 아 얘는 못 들어갈 확률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는 좀 패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시젠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상따를 했던 종목이고 할 때마다 큰 수익을 좀 줬었죠. 저 같은 경우는 좀 패스했습니다. 이게 뭐 안 좋아 보여서 패스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서 패스한 건데 결국에는 동시호가의 상을 말아줬고요. 뭐 내일이 됐건 언제가 됐건 얘는 뭐 다시 한번 여기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 단연 대장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 같고요. 시젠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랩지, 수젠텍, 뭐 EDGC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흐름이 오후장에 좀 나왔습니다. 진단키트 말고 치료제 쪽에서 JW 중해제약을 일단은 뭐 대장으로 좀 보고 생겨난 테마였는데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죠. 지금 시간의랑을 보니까 SK케미칼이 대장으로 치고 가려고 그러는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렘데시비르 대비 600배 효과가 있다. 나파모스타트라는 치료제 테마가 형성되는 분위기였고요. JW 중해제약, 뭐 뉴지랩, SK케미칼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상당히 강해 보였고요. SK케미칼은 지금 뭐 거의 시간의상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뉴지랩은 뭐 좀 덜하고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나와서 그런지 뭐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일단은 시간에서 좀 약한 모습이네요. 내일 그렇게 되면 SK케미칼이 내일 시장 오전에는 상당히 주목해야 될 종목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치료제 쪽에서 뭐 SV인베스트먼트, 신풍제약은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음봉 형태라 얘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코미팜 또 일단은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으로는 보여지고요. 코미팜을 이따 뭐 복귀할 때도 저희 리딩반 복귀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코미팜을 저희가 이날 샀다가 다음날 갭 뜨고 좀 밀리는 모습. 코로나 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 돈의 매기가 쏠리는 느낌이 안 들어서 다시 접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때 뭐 거의 본절, 예, 이날 샀다가 갭 띄우고 밀려가지고 이때 그냥 본절하고 나와버렸었는데 이 다음에는 저희 리딩반이 막 비중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접근을 좀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좀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는 12일 날 이거는 복귀를 했었던가요? 어제 제가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12일 날 16,400원에 사서 갭 띄울 때 팔았었군요. 예. 이날 요렇게
요렇게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려놓고 여기 가운데 꼭지 부분을 좀 넘기는 흐름을 연출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의 뭐 종가 부근 네 저희가 매수를 했고, 다음날 마스크들 쪽으로도 종가 부근에 수급이 잘 들어오고 그래서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갭 뜨고 한 5% 정도 반등 나오더니 또 밀리는 흐름. 최근에 이런 흐름이 너무 많아요. 갭 띄우고 그냥 밀어버리는. 그래서 이때 익절을 일단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레몬은 익절, 코미파는 뭐 본절. 그 다음에 오늘 뼈아픈 손절이 두 개가 있었는데, 대원 미디어는 제가 원래 이 재료 매매를 잘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테마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게 어떤 시장의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료 매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미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테마군 안에서 내가 뉴스를 체크해 가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종목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임상 중이라니까 이게 한번 재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 말고요. 아예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내가 미리 생각해서 뭐 선취매하는 뭐 이런 재료 매매를 저는 사실 거의 안 하는데, 대원 미디어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나 그 온라인상에서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닌텐도의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진짜 뭐 줄 서서 사고 닌텐도가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뭐 이래서 야, 이게 옛날에 그 포켓몬고가 제가 생각이 나면서 한번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날 여기 이렇게 매물대를 넘어줄 때 이때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질질질질 흘러내려가지고 손절 정리했습니다. 재료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야, 원래 이래서 안 하던 거 하면은 꼭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던 거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뼈아픈 손절이 DPC. 이거 기다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6일날 DPC 같은 경우도 이때 6천억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말아줬는데, 고작 갭을 4%, 고가는 6% 띄워놓고 쭉 밀어버린 다음에 거의 뭐 몇 거래일인가요? 1, 2, 3, 4, 5, 6, 7 7거래일을 계속해서 횡보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1250원, 네, 1250원에 매수가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뭐 750원도 반등이 나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850원까지도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 조금 더 목표가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날 같은 경우는 매도가를 900원 드렸었는데 50원 차이로 또 매도 체결이 안 됐었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흐름을 기대를 하고, 뭐 수익권이 뭐 한 4%, 뭐 5% 나오기도 했었지만 홀딩을 했던 거죠. 종목도 나름 좋게 봤고 재료도 살아있고. 근데 결국은 오늘 이 수렴의 끝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한 템포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밀려버렸죠. 그래서 9,900원 이탈할 때 저희는 짧게 손절했습니다. 뭐 큰 손절은 아니니까 뭐 3%, 3.5%, 4% 정도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저희 리딩반은 매매가 있었고요. DPC는 좀 많이 아쉽네요. 원래 하던 대로 어제 이제 반등 나왔다가 죽을 때 한 500원쯤에서 그냥 끊을까를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다시 갈 것 같아서 고집을 좀 부렸던 게 손절로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코미파는 괜히 또 너무 빡세게 대응을 해가지고 좀 나도 봤으면은 수익이 났을 텐데 너무 빡세게 또 대응을 해서 수익을 못 내고, 약간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날 때가 있죠. 안 버티고 자른 거는 날아가고 버틴 거는 또 가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매매가 꼬일 때가 뭐
모두 다 있으실 거예요. 뭐 근데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뭐 주 단위로도 한 번, 달 단위로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렇게 뭔가 내가 엇박자 타는 기분이 들거나 매매가 조금 꼬이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을 자꾸자꾸 해결하는 것도 어떤 뭐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도 좀 좋게 일단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 사실 2020년 들어서면서 폭락장이 오기 전에 누군가 저한테 제가 장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꼭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었고 제약은 뭐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만큼은 제가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할 것이다라고 진짜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제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2020년 딱 들어서면서 많이 올랐죠.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테마로서도 뭐 재료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실적으로서도 20년에 한번 피크를 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무겁기 때문에 뭐 이런 굉장히 특이한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시세를 내는 구간을 제외하면 조금 인내가 필요한 종목이죠. 그래서 뭐 단기 뭐 매매를 하기에는 아주 그렇게 사실 뭐 시원시원하고 적합한 종목은 아니어서 셀트리온 제약을 지금 저는 또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또 너무 고점이라 바닥 대비 200%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러운 주가의 위치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일단은 누가 봐도 요 정도 매물대를 뚫어 놓고 얘가 이렇게 다시 아예 주가 자체를 레벨업을 해버리느냐 잠깐 돌파했다가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지 이게 확인이 되면 한번 매매 대상으로 삼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매매하실 때 어떤 그 무분별한 물타기보다는 분할 매수보다는 대응 자르고 다시 보고 자르고 다시 보고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 내가 매매를 할 때 뭐 바닥 대비 최소 뭐 기본적으로 150% 이상 뭐 100% 150% 이상 오른 종목들을 내가 매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뭐 몇 달간 벌어놨던 거 한두 종목으로 다 까먹는 그런 상황은 맞이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대비 좀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매매할 때는 매매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매매를 하긴 하겠지만 조금 그 대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바닥 대비 뭐 한 50% 오른 구간에서 예를 들면 셀트리온 제약을 내가 뭐 이 종목은 이때 투상이라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코미나팜이라는 종목을 매매하는데 내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랑 바닥에서 아직 100%도 채 안 오른 뭐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는 사실 내가 진입을 예를 들어 뭐 여기서 했다고 했을 때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버틸 만큼 버텨보는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는 거 나쁘지 않죠. 하지만 뭐 바닥 대비 150%뭐 200%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오른 구간 뭐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한다고 칠 때는 여기서 내가 매수 들어갔다가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뭐 분할 매수 했다가는 사실 상당히 버티기도 쉽지 않고 얘가 뭐 여기서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해서 테마가 소멸되었다 하고 가정을 하면 운 좋아서 다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매매하다가 적당히 분할 매수하면은 뭐 돌림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이 종목이 바닥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인지 일봉상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로도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서는 분할 매수보다는 적당히 좀 대응하면서 자르고 차라리 밑에서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은 사실 거의 다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웬만하면 좀 잘 대응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장을 하루 종일 거래 대금을 다 빨아먹었던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있었고요.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주도주라고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었을 거고요. 대장주라고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였을 건데 최근에 보면은 상 들어갔다가 풀리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상따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얘도 상한가를 들어가 잠그고 있다가 장막판에 풀려버리는 이런 모습이었고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오늘 뭐 조정봉인 상태인데요. 뭐 며칠 또 쉬었다가 한 번 더 바통을 또 이어받을 수 있겠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주인 다우데이터는 뭐 단일가 내내 계속 오르네요. 근데 이제 내일 풀리나요? 내일 풀리는데 어떻게 될지 뭐 봐야 될 것 같고 이쪽도 어찌됐건 코로나주가 또 조정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테마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 그런 버릇을 들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우 데이터, 데이터 솔루션 대장들은 다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야 유비케어는 또 오르네요. 뭐 유비케어는 제가 이날 방송에서 요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더 좋네요. 흐르는 모습이. 비트컴퓨터도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매매가 조금 꼬인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도 자꾸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 내가 종가 베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뭐 한 세네 종목 놓고 고르다가 두 종목을 골랐는데 얘는 안 가고 나머지 안 고른 두 종목이 막 간다든지 뭐 이럴 때 있거든요. 제가 신풍제약도 어젠가 엊그제 종가 베팅을 하려다가 말았던 앤데 막 시간외상 가버리고 비트컴퓨터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았거든요. 수렴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렴하죠. 그러다가 오늘 뿅 갭 뜨면서 큰 시세를 줬고 알서포트도 뭐 계속해서 일단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수렴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좀 많이 생겼어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조정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랜드는 케미칼이 오르니까 좀 따라가는 이등주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미셀은 결국에는 이대로 죽을라 그러는지 파동으로 오면 3파동이 다 나오긴 해서 아직은 뭐 접근할 만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뿅 한번 뚫었는데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이 박스권 넘겨놓고 이제 종가상 안착해 버렸죠. 얘는 이제 주가 레벨이 이쪽으로 아예 레벨업이 되는 거가 확인이 되면 요 안에서 매매 한번 해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진칼이 좀 많이 MSCI 편입 불발이랑 유상증자 이슈랑 여러 이런 저런 것들이 좀 섞이면서 어제 좀 많이 떨어졌고요. 오늘도 좀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이 76,500원쯤 되거든요. 여기를 일단은 오늘 한 번은 지지는 해줬습니다.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는지 이 아래쪽으로 주가가 다시 다운그레이드 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비해서 어떤 그 재료에 대한 뜨거움이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리딩반이 이날 익절을 하고 나왔거든요. 이날 익절하면서도 만약에 9만원 유지 못하고 떨어지면 아마 이 종목을 매매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저희가 한진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달, 두 달, 뭐 한 세 달 정도 되잖아요. 13번 이제 매매를 해서 13번 다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우리 그 뭐야 메이웨더처럼 패하지 않기 위해 무패로 일단은 마감이 되었는데 혹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막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다시 한번 공략을 하게 된다면 얘가 한 7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지면 그럴 때는 뭐 단기 매매로 잠깐 뭐 한 접근을 해볼까 이런 생각 정도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흐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천기계도 좀 아쉬웠어요. 얘를 살까 다른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두 개 놓고 제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뭐 오픈을 하죠. 홍정욱 관련주 중에 하나랑 화천기계랑 두 개 놓고 어제 제가 종배를 고민하다가 이제 홍정욱 관련주를 하나 종배를 했는데 화천기계가 오늘 갔어요. 그래서 야 오늘 아무튼 어저께 고민하다가 사지 못한 두 개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좀 멘탈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지금 대북주가 저도 저희 리딩반도 대북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입니다. 일단 아난티를 보면서 대응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아난티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남북경협주 최고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난티가 만약에 10,000원을 깬다 그러면 저도 좀 대응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특히 오늘 좀 안 좋게 봤던 거는 현대로템이 어제 지지받아야 될 자리에서 잘 지지받고 양봉도 만들어놔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얘가 오늘 뜬금없이 또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인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얘 같은 경우는 16,7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또 깨려고 그래서 고민이 좀 됩니다. 일단 21선도 붙어 있고 여기를 깨면 또 한번 이렇게 16,000원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어떤 재료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고민을 좀 하고 있네요. 아무튼 아난티 10,000원, 현대로템 여기 이 정도 가격대를 깨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신호로 보고 어떤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아주 근데 길게는 보면 결국은 어찌됐건 121선 위인 요 정도 안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는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및 스윙 매매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몇 달을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전혀 오늘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뭐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웰비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네요. 그런데 그래서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풍국주 정도 보면은 조금 수상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주들도 어찌됐건 지금 코로나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뜨는 종목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이랑 코로나 테마의 어떤 그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재료 자체. 오늘 시즌이 간 이유도 코로나 테마이면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테마로 인해 수혜를 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대되는 종목, 이제 테마군이 진단 키트 쪽이랑 뭐 마스크 쪽이랑 뭐 손세정제 쪽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뭐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톱텍은 얘가 결국은 여기 지금 이제 24,000원 넘기려고 그러는 건지 또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알콜도 되게 좋더라고요, 움직임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